거기서 당장 서라고. 어차피 막다른 길이야. 그 여자 놓치면 우리 다 죽어. 빨리 잡아. JS그룹 한진희 회장이 어둠 속 골목에서 살인청 부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제발. 숨이 턱까지 찬 한진희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탄 한 청년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요. 죽은 척 하세요. 지금 당장. 청년이 배달통에서 붉은 육개장 국물을 꺼내 한진이의 온몸에 부었습니다. 이제 숨 참고 꼼짝하지 마세요. 붉은 국물이 한진이의 하얀 정장을 적시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어떻게 불가능해. 한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분명히 죽었는데 20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내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내 아들 도윤이니? 그런데 왜 내 아들이 나를 구해주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박 전무는 내 아들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한 재개발 지구의 낡은 골목 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콘크리트 바닥 위를 위태롭게 달렸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한진희 회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니까. 어차피 막다른 길이야. 한진희 회장이 막다른 골목 끝 담벼락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진 구두굽이 바닥을 뒹굴었고 한진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거머쥐었습니다. 박 전무가 시킨 일인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얼마를 주기로 했길래 이런 짓까지 하는 거죠? 한진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들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진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이 낡은 오토바이를 미끄러뜨리며 사내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도윤이 헬멧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사내들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밤늦게 아줌마 하나 놓고 여럿이서 뭐하는 짓들이에요? 적당히들 하고 꺼지시죠.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강도윤의 가슴을 툭 밀쳤습니다. 애송이는 비켜라. 목숨이 아까우면 못 본 척하고 가란 말이야. 강도윤이 사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한진희 회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숨을 참고 죽은 척하세요. 강도윤이 배달통에서 붉은 육개장 국물이 가득 담긴 통을 꺼내 한진희 회장의 옷 위에 쏟았습니다. 순식간에 한진희 회장의 하얀 정장이 붉게 물들었고 바닥으로 국물이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눈을 질끈 감고 바닥에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하자 강도윤이 주머니에서 배달용 커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벌써 늦었어. 내가 먼저 처리했으니까 돈은 나한테나 내놓으시지. 강도윤이 피 묻은 칼날을 보여주며 사내들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사내들이 바닥에 엎드린 한진희 회장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제길 일이 번거롭게 됐네. 야, 확인했으니까 일단 철수해.
사내들이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강도윤은 한진희 회장의 앞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자 강도윤이 한진희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다 갔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을 부축하는 강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강도윤의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한진희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얼굴이 어떻게... 한진희 회장이 강도윤의 뺨을 만지려다 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강도윤의 얼굴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강도윤이 당황하며 한진희 회장의 손을 피했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어쩌죠? 일단 제 점퍼라도 걸치세요. 강도윤이 낡은 점퍼를 벗어 한진희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점퍼기 사이로 드러난 강도윤의 목덜미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으며 강도윤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 불에 데인 그 상처, 도윤아, 정말 내 아들 도윤이니? 강도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의 목을 매만졌습니다. 아줌마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구랑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아줌마 아들 아닙니다. 한진희 회장이 눈물을 쏟으며 강도윤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알 수 있어. 내 아들을 엄마가 어떻게 몰라보겠니? 강도윤이 한진희 회장을 떼어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난 엄마 같은 거 없어요. 10년 넘게 시장에서 국밥이나 팔면서 혼자 살았다고요. 한진희 회장이 도윤의 배달통 옆에 꽂힌 낡은 사진첩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아기가 입고 있는 베네 저고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 자수 문양은 우리 가문에서만 쓰는 거야. 잃어버린 내 아기가 맞구나. 강도윤이 사진을 가로채 주머니에 넣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그놈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요. 일단 타요. 한진희 회장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매달리듯 올라타 강도윤의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강도윤이 오토바이를 몰아 시장 골목의 좁은 입구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시장의 허름한 식당 앞에 도착하자 강도윤이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옷 갈아입을 거 가져다 줄 테니까. 강도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한진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마 실장의 번호를 누르며 주변을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마 실장, 나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마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입술을 깨물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난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 실장이 경악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전무가 이미 회장님 실종 신고를 내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고요. 한진희 회장이 도윤이 나오는 기척을 느끼고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내 신분증이랑 소지품은 골목 구석에 버렸어요. 박 전무가 안심하게 내버려 두세요. 강도윤이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들고 식당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한진희 회장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강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강도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옷을 내밀었습니다. 고맙긴요.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진희 회장이 옷을 받아들며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내 아들을 버린 세상과 나를 죽이려 한박 전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한진희 회장이 도윤의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며 무거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방에 불을 켜며 한진희 회장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잦아드는 깊은 밤이 모자의 기구한 재회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오늘 밤 자신이 죽고 새로운 복수의 화신으로 태어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도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도윤이 내민 물컵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진희 회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매운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보석 귀걸이를 빼고 얼굴에는 일부러 거친 기미와 주근깨를 그려 넣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른 한진희 회장은 영락없는 시장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주방 입구에서 양파 자루를 옮기다 말고 한진희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진짜 여기서 일하겠다고요? 우리 식당 월급도 얼마 안 돼요. 한진희 회장이 고무장갑을 끼며 밝게 웃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잠자리에 먹을 것만 챙겨주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강도윤이 머리를 극적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귀티가 나더니만 하루 만에 딴 사람이 됐네. 혹시 어디서 사고치고 도망 온 거 아니에요? 한진희 회장이 칼을 들고 능숙하게 팔을 썰며 대답했습니다. 사고는 무슨 사고예요? 집 나오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도윤 씨처럼 착한 사람 밑에서 일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요. 강도윤이 뚝배기를 가스불 위에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사람 참 이상하네. 마음대로 해요. 힘들다고 금방 도망가기만 해봐요.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 광팔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야, 강도윤. 아직도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안 찍었냐? 너 하나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기다려야겠어? 강도윤이 국자를 내려놓고 광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가게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요. 광팔이 강도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자식이 좋게 말하니까 우습게 보이나 본데. 야, 다 부숴버려. 사내들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자 한진희 회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영업집에서 행패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광팔이 한진희 회장을 밀치려다 매서운 눈빛에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야? 경찰? 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한진희 회장이 광팔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추심의 영업 방해, 그리고 기물 파손까지. 내가 아는 법대로라면 당신들 오늘 안에 유치장 신세 면하기 힘들 텐데. 광팔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요. 아줌마 손아귀 힘이 왜 이렇게 세? 사내들이 한진희 회장에게 달려들려 할 때 강도윤이 다시 앞장섰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몸에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당장 여기서 다 같이 죽는 줄 알아. 강도윤이 뜨거운 육수가 담긴 냄비를 들고 위협하자 광팔일당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광팔이 식당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고 봐. 내일은 용역들 수십 명 데려올 거니까 그때도 어디 잘난 척 하나 보자고. 강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진희 회장을 살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까 그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한진희 회장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배운 호신술이에요. 도윤 씨야말로 정말 용감하네요. 강도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감하긴요. 지켜야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아줌마도 위험하니까 내일은 나오지 마요. 한진희 회장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강직한 성품이 남편을 쏙 빼닮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시각 JS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박 전무가 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진희 회장님이 실종된 지 벌써 사흘입니다. 기업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시 대행이라니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박 전무가 이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내가 이미 회장님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전무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자주 가던 별장과 연고지를 샅샅이 뒤져.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내 눈앞에 시체로라도 데려와야 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장 주변에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어떤 아줌마랑 같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확인 중입니다. 박 전무가 창밖을 내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진희, 당신이 감히 나를 버리고 살아남을 줄 알았어? 이제 이 JS 그룹의 주인은 바로 나야. 다시 시장 식당으로 돌아온 한진희 회장은 마 실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윤 씨의 입양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어머니 이옥자 씨가 무언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휴대전화를 끄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이옥자를 쳐다봤습니다. 이옥자가 한진희 회장을 경계하며 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 여자는 누구냐? 왜 우리 가게에서 알랑거리고 있어? 강도윤이 이옥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골목에서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갈 곳 없다고 하셔서 당분간 주방 보조로 쓰기로 했어요. 이옥자가 한진희 회장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눈매가 보통이 아니네. 우리 도윤이한테 땀만 품고 들어온 거면 당장 나가. 한진희 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일할 곳이 절실할 뿐입니다. 도윤 씨는 제 조카 같아서 돕고 싶어요. 이옥자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한진희 회장은 도윤의 칫솔을 몰래 챙겼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어두운 골목으로 나와 마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실장, 지금 내가 보내는 물건으로 유전자 검사 진행하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마 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의 감시가 심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전화를 끊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강도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한진희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줌마 아까부터 누구랑 자꾸 통화하는 거예요? 진짜 정체가 뭐예요? 강도윤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도윤 씨가 걱정할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강도윤이 한진희 회장의 손목을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했어. 시장 아줌마라면서 손은 왜 이렇게 고운 건데? 당신 혹시 박 전무가 보낸 사람이야? 한진희 회장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강도윤이 한진희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모르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랑 나한테 해끼치려 한다면 내가 가만 안 둡니다. 한진희 회장은 멀어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임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시장통의 낡은 가로등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내일 닥칠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식당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여왕의 가시돋친 변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의 아침 햇살이 잿빛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식당 입구에 쌓인 배추 더미를 옮기며 골목 어귀를 매섭게 살폈습니다. 어제 마 실장으로부터 박 전무가 도윤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도윤이 주방 안에서 멸치 박스를 뜯으며 한진희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그 무거운 걸 왜 직접 들어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둬요. 한진희 회장이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윤 씨는 얼른 육수나 올려요. 장사 시작할 시간 다 됐잖아요. 강도윤이 툴툴거리면서도 한진희 회장의 손에서 배추 포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하여간 고집은 재벌 회장님 뺨치네. 누가 보면 이 식당 주인인 줄 알겠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기 전과자인 최 여사가 눈가에 손수건을 갖다 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도윤아, 내 아들 도윤이 어디 있니? 도윤아. 강도윤이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리며 멍한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가 강도윤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눈매 좀 봐. 죽은 제 아빠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내가 너를 찾으려고 전국을 얼마나 헤맸는데. 강도윤이 당황하며 최 여사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가 따로 계십니다. 안방에서 나오던 이옥자가 최 여사를 보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여편이가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대고 난리야. 당장 안 나가. 최 여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이옥자를 노려보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를 가로채서 키운 여자야? 여기 입양 서류랑 사진 봐. 도윤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한진희 회장이 주방 구석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최 여사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최 여사가 강도윤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너 4살 때 부엌에서 대인 상처 있지?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난 흉터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잊겠니?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건데. 한진희 회장은 최 여사가 박 전무에게 정보를 넘겨받았음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최 여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나 정말 어머니가 맞으시다면 참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데 입증할 자료는 그 서류뿐인가요? 최 여사가 한진희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주방 보조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도윤아, 이런 천한 것들하고 섞여 있지 말고 엄마랑 가자. 강도윤이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엄마라고요? 최 여사가 강도윤의 옆에 앉아 거짓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내가 내 진짜 엄마야. 저기 있는 한진이라는 여회장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도 알아야 해. 한진희 회장이 내심 경악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전무가 단순한 이간질을 넘어 도윤에게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려는 끔찍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한진희 회장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강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 씨, 저 여자 말에 휘둘리지 마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강도윤이 한진희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 상처까지 아는 사람이면 진짜 내 가족일지도 모르잖아요. 강도윤이 최 여사가 내민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도윤과 최 여사가 친자관계라는 문구와 함께 한진희 회장의 남편에 대한 허위 사실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기며 한진희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재벌놈들은 다 똑같아. 우리 아버지를 죽여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래. 한진희 회장이 도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한진희 회장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 전무님이 전해달라더군. 이제 당신 아들은 당신을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라고. 한진희 회장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 여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박 전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내 목숨값이 될 거야. 최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식당을 나갔고 한진희 회장은 즉시 마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실장, 지금 당장 최 여사 뒤를 밟으세요. 그 여자가 박 전무와 접선하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마 실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시장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 전무가 경찰을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박 전무의 사주를 받은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쳐 주방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도윤의 국밥솥에서 정체모를 가루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마약류 소지 혐의로 강도윤을 체포한다. 주인 어디 있어? 이옥자가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누가 심어놓은 게 분명하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진희 회장이 경찰의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증거물 확보 과정이 불법입니다. 영장 제시도 없이 남의 영업집을 이렇게 뒤져도 되는 겁니까? 경찰이 한진희 회장을 거칠게 밀쳐내며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어디서 훈수질이야? 당신도 공범으로 잡혀가고 싶어? 그때 식당으로 돌아오던 강도윤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강도윤이 얼굴이 흙바닥에 문질러지면서도 한진희 회장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여기 온 뒤로 내 인생이 지옥이 됐다고. 경찰들이 강도윤을 호송차에 태워 떠났고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리며 식당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상인 한 명이 침을 뱉으며 한진희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시장 총각 인생 다 망치네. 당장 여기서 나가. 한진희 회장은 상인들이 던지는 소금과 야유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보낸 검은 차 한 대가 식당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차 뒷자리에 앉은 박 전무가 창문을 내리고 한진희 회장을 비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박 전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가진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주지. 한진희 회장이 엉망이 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흩어진 그릇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깨진 사발에 베어 피가 흘렀지만 한진희 회장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심장에 박혀 눈물이 났지만 한진희 회장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마 실장이 보내온 최 여사의 도박장 출입 영상을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내 눈앞의 안개를 걷어내줄게. 한진희 회장이 어두운 주방 식탁에 앉아 박 전무의 자금줄을 끊을 계획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의 욕설과 거친 빗소리가 식당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제의 죄책감이 오늘을 버티는 무서운 도끼가 되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시장 아줌마의 가면을 고쳐 썼습니다. 내일이면 박 전무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한진희 회장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시장 골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진희 회장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선뜩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고 모자의 운명은 더 큰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가 캄캄한 밤을 가로지르며 타올랐습니다. 진실을 가린 어둠이 깊을수록 한진희 회장의 반격은 더욱 잔혹해질 것입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던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철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보리 푹 패인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 한진희 회장의 아들이었다고? 그럼 내 아버지를 죽인 건 정말. 유치장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간수가 철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수가 열쇠 다발을 흔들며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 나와. 병원에 가야 한다. 강도윤이 벌떡 일어서며 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가 다치신 건 아니죠? 간수가 강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모르겠다.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조용히 따라와. 강도윤이 호송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한진이는 병원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이가 창가에 기대어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해외에서 온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도윤 씨가 회장님의 친아들이 확실합니다. 한진이가 마 실장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네요. 마 실장이 한진이의 어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가 회장님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무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라서요. 한진이가 주먹을 꽉 쥐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아무리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진실만 알려주면 되니까. 병원 입구로 호송차가 들어오자 한진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강도윤이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한진이가 강도윤에게 다가가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알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야. 강도윤이 고개를 돌리며 한진이를 외면했습니다. 거짓말은 당신이나 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받고 내 진짜 어머니도 만났어요. 한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강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야. 해외 전문 기관에서 받은 거라고. 강도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강도윤과 한진이가 99.9% 확률로 친자 관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럼 내가 정말 당신의.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도윤아. 너는 내가 20해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들이야. 강도윤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고 울먹였습니다. 그럼 최 여사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한진이가 강도윤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 전무가 너를 이용하려고 꾸민 일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한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한진이가 강도윤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모르고 한 일이니까. 이제 우리 함께 박 전무를 막아보자. 강도윤이 한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죠? 꿈이 아니죠? 한진이가 가방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강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네가 갓난아기일 때 입었던 거야. 가문에 특별한 자수가 놓여 있지? 강도윤이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고 자수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양, 어릴 때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입었던 거예요? 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화재가 났던 그날도 네가 이 옷을 입고 있었어. 너를 구하려다가 내 아빠가. 강도윤이 한진이의 품에서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한진이가 강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이야기하면 되지. 마 실장이 복도 끝에서 손짓하며 한진이를 불렀습니다. 한진이가 강도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마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에게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오늘 저녁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회장직 승계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한진이가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도윤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우리도 준비해야겠어요. 마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최 여사가 박 전무와 함께 있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증거 영상도 확보했고요. 한진이가 눈빛을 번뜩이며 마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박 전무의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할 때가 왔네요.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박 전무와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해.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강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해치려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다시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이제 정말 힘이 생겼어. 병원 밖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한진이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은 박 전무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진이와 강도윤이 만났어.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가 창문을 내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상관없다. 어차피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니까. 박 전무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한진이와 강도윤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진이와 강도윤이 택시에 오르자 박 전무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따라가. 절대 놓치지 마. 택시 안에서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재벌 회장의 아들이에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네가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어. 그냥 내 소중한 아들이면 되는 거야. 강도윤이 한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이나 팔던 제가 갑자기 재벌가 아들이라니. 꿈만 같아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재산이지. 택시가 시장 골목 입구에서 멈추자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강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진짜 집인가요? 아니면 회사로 가야 하는 건가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팔을 끼며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단 네가 편한 곳에 있자. 급한 건 아무것도 없어. 시장 상인들이 강도윤을 보고는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 감옥에서 나왔나 보네. 조심해야겠어. 강도윤이 상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야. 내 결백이 밝혀지면 사람들도 알게 돼. 두 사람이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옥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옥자가 강도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들 많이 고생했구나. 강도윤이 이옥자를 안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이옥자가 강도윤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네. 밥은 제대로 먹었니? 한진이가 이옥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자가 한진이를 경계하며 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 사람이 누구야?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강도윤이 이옥자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진짜 엄마세요.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다 풀렸어요. 이옥자가 충격을 받으며 한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강도윤이 이옥자를 꽉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소중한 분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진이가 이옥자에게 깊숙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 주셔서. 이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도윤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한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요. 강도윤이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두 어머니가 모두 계신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한진이와 이옥자가 서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박 전무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있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전무가 쌍안경으로 세 사람을 지켜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 하지만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이야. 박 전무가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의 밤이 깊어지자 한진이는 국밥집 뒷방에서 마 실장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 실장이 노트북 화면을 한진이에게 보여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오늘 밤 10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직 승계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진이가 시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이 9시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준비는 다 됐나요? 마 실장이 USB 메모리를 꺼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와 박 전무의 만남 영상과 계약서, 사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강도윤이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와 마 실장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너무 심각한데. 한진이가 강도윤을 의자에 앉히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박 전무가 오늘 밤에 회사를 완전히 차지하려고 해. 강도윤이 눈을 크게 뜨며 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회장 자리를 빼앗는다는 뜻인가요? 마 실장이 강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된 사이에 박 전무가 이사들을 매수했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이 돌아오셔도 쉽게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강도윤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 더러운 놈이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한 거네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어깨를 잡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우리한테도 박 전무의 약점을 잡을 증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옥자가 뒷방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옥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진희 씨,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가게 주변을 계속 서성거려요. 한진이가 창문으로 다가가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골목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우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야겠어요. 강도윤이 벌떡 일어서며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놈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따지겠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안 돼. 지금은 정면 승부할 때가 아니야. 이옥자가 뒷문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나가면 시장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피하세요. 한진이가 이옥자의 손을 잡으며 감사해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잘 부탁드려요. 강도윤이 한진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마 실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한진이가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향하려 할 때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오세요. 약속해 주세요. 한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강도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박 전무를 처단하고 올게. 한진이와 마 실장이 뒷골목으로 사라지자 이옥자가 강도윤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도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어머니는 강한 분이셔. 강도윤이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시각 JS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박 전무가 이사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를 탁자에 펼쳐놓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진희 회장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생사 확인도 안 됐는데 성급한 것 아닙니까? 박 전무가 그 이사를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를 기다리자는 말씀인가요?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이사가 박 전무의 편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박 전무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은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 전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임시회장 취임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가 손을 든 이사들을 세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네요.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한진이가 당당한 걸음으로 박 전무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사들이 한진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전무가 한진이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일어섰습니다. 한진이 회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한진이가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이라고요? 오히려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 아닌가요? 박 전무가 억울한 듯 손을 흔들며 변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한진이가 마 실장에게 눈짓하자 마 실장이 노트북을 켜서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최 여사와 박 전무가 만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전무가 최 여사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도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라. 한진이를 증오하게 만들어야 해. 이사들이 영상을 보고는 경악하며 박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박 전무가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건 박 전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수십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보고는 분노하며 박 전무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회장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박 전무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한진이가 박 전무의 앞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제 시작인데. 박 전무가 한진이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해. 한진이가 박 전무의 손목을 비틀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회사를 망치려 한 건 당신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마 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서인가요? JS 그룹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들이 박 전무를 둘러싸며 따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회장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박 전무가 바닥에 누운 채로 한진이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한진이, 당신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준비한 게 이것뿐이라고 생각해? 한진이가 박 전무의 말에 불안해하며 마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 실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박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전무가 끌려나가면서 한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한진이, 내 아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진이가 박 전무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진이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강도윤이 받지 않았습니다. 한진이가 마 실장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시장으로 가야 해요. 도윤이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마 실장이 차 열쇠를 꺼내며 한진이를 따라 뛰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한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누르며 초조해했습니다. 박 전무 표정을 못 봤어요? 분명히 뭔가 준비해놨어. 이사들이 한진이를 배웅하며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진이와 마 실장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 시동을 꺼는 마 실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이가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마 실장을 재촉했습니다. 빨리요. 1분 1초가 급해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밤거리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이가 창밖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윤이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시장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한진이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장 골목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한진이와 마 실장이 탄 차가 골목 입구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해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마 실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기 봐요. 연기가. 시장 안쪽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진이가 국밥집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골목을 달리는 한진이의 뒤에서 마 실장이 따라오며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화재 신고입니다. 중부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한진이가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식당 창문에서 주황색 불꽃이 혀처럼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대답해. 한진이가 불타는 식당으로 뛰어들려 하자 마 실장이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한진이가 마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놓으세요. 내 아들이 안에 있어요. 그때 식당 안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한진이가 젖은 수건을 얼굴에 대고 불길을 뚫고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연기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엄마가 왔어. 강도윤이 주방 구석에 쓰러진 이옥자를 부축하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양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한진이가 연기를 해치고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옥자가 의식을 잃은 채 강도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강도윤이 이옥자를 업고 한진이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 기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조심해. 한진이가 강도윤을 밀어내며 자신이 나무 기둥에 맞았습니다. 한진이가 바닥에 쓰러지며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강도윤이 이옥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진이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한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강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빨리 나가야 해. 세 사람이 간신히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상인 한 명이 한진이를 보고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들이 나왔다. 119 불러. 응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이옥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대원이 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강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응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말에 상처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 실장이 휴대전화를 보며 한진이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의 측근들이 시장에 가솔린을 뿌렸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한진이가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전무가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지시했다는 거군요. 응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옥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강도윤과 한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강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의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쯤 의식을 찾을까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쯤이면 깨어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진이가 강도윤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강도윤이 한진이를 돌아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화낼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했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화낼 만해.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병원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표물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진이가 사내의 존재를 눈치채고 마 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은데. 마 실장이 고개를 돌려 사내를 확인했습니다. 박 전무의 부하인 것 같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강도윤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박 전무는 감옥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한진이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옥자 씨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강도윤이 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가세요. 위험해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겠니? 가족이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병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진이와 강도윤이 이옥자의 침대 양쪽에 앉아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옥자가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강도윤이 이옥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옥자가 한진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희 씨도 고생했구나. 도윤이 잘 부탁해요. 한진이가 이옥자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 죄송해요. 이옥자가 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야. 나쁜 놈들이 저지른 일이지.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이옥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저녁에는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도윤이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어요. 한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마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피해가 심각한가요? 마 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국밥집만 전소되고 다른 상점들은 무사합니다. 복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강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생 일군 식당이 다 타버렸네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지으면 돼. 더 좋은 식당으로 만들어주마. 이옥자가 한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희 씨 같은 분이 도윤이 어머니라니 정말 든든해. 한진이가 이옥자와 강도윤을 번갈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알려주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한진이와 강도윤이 이옥자에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죠?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한진이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박전무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한진이와 강도윤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강도윤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집도 다 타버렸는데.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임시로 지낼 곳은 마련해뒀어.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한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한진이가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진이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진이 회장님이시죠? 박 전무님 부탁으로 전화드립니다. 한진이가 긴장하며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부탁이에요? 남자가 음침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어요. 30분 안에 구시청 앞 공원으로 오세요. 한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 전무는 이미 잡혔다고요. 남자가 협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오시면 시장 상인들과 병원의 이옥자 씨가 위험해질 겁니다. 한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화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남자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한진이가 택시 기사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구시청 앞 공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강도윤이 한진이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거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전무의 부하들이 아직 남아있나 봐. 이옥자 씨와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어. 강도윤이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더러운 놈들. 감옥에 가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택시가 구시청 앞 공원에 도착하자 한진이가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검은 승용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를 말리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함정이에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어머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강도윤이 한진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만은 안전해야 해. 한진이가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한진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진이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한진이가 사내를 따라 공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또 다른 사내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박 전무님의 오른팔인 김 실장입니다. 한진이가 김 실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는 이미 감옥에 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김 실장이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 전무님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분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시장 상인들이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진이가 화면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댄다고. 김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전무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회장님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면 모두 다칠 겁니다. 한진이가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에요?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한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을 박 전무님께 양도한다는 문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건 강도나 다름없어요. 절대 서명할 수 없어. 김 실장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에 입원한 이옥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옥자 씨도 우리 감시하에 있어요. 회장님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죠. 한진이가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마세요. 그때 공원 입구에서 강도윤이 사내들을 따돌리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달려가려 하자 사내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 실장이 강도윤을 보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들까지 왔네요. 더욱 좋군요. 강도윤이 사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놓으라고. 한진이가 강도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김 실장이 사내에게 눈짓하자 사내가 강도윤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서명하시겠어요? 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만은, 제발 도윤이만은 해치지 마세요. 한진이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공원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공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하며 사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왜 여기 와? 마 실장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한진이 회장님, 괜찮으세요? 경찰들이 사내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을 붙잡고 있던 사내가 칼을 떨어뜨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도윤이 자유로워지자마자 한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 없어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꽉 안으며 안도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김 실장이 체포되면서
한진이에게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박 전무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김 실장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협박과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에게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도윤 씨가 제게 연락해서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한진이가 강도윤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구해준 거구나. 정말 기특해. 강도윤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지키는 건 제 몫이니까. 경찰서장이 한진이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한진이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전무와 관련된 모든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한진이가 경찰서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공원을 떠나는 차 안에서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죠?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마 실장이 뒷좌석에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관련자들도 전부 체포됐습니다. 한진이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네요. 강도윤이 한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답게 살아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재건된 시장 한가운데 새로 지어진 국밥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진실의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3번 테이블 국밥 나갑니다. 이옥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한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한진이에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국밥이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한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정성이 제일 중요한 비법이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옥자가 강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되는구나. 예전보다 훨씬 바빠. 강도윤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고 찾아와 주시거든요. 한진이가 차를 따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마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마 실장이 한진이에게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JS그룹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진이가 서류를 받아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후계자로 정식 추천했다고요? 강도윤이 당황하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를 회사 후계자로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한진이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거든. 이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이 식당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강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회사 일은 필요할 때만 하고요. 한진이가 강도윤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거야. 마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물러나신 후
회사가 더 건전해졌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한진이가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김 씨가 맥주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건배. 상인들이 모두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배. 한 상인이 한진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이 누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재개발 걱정도 없고 장사도 잘 되고. 한진이가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강도윤이 상인들에게 안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시장 만들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상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이와 강도윤, 이옥자가 식당 정리를 마치고 앉았습니다. 이옥자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가서 자마. 너희들도 일찍 쉬어. 이옥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한진이와 강도윤이 둘만 남았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끔 예전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한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강도윤이 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한진이가 강도윤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이렇게라도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이 창밖을 보니 달빛이 시장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우리가 만난 걸 기뻐하실 거야. 강도윤이 일어서서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잠들어요. 내일도 바쁠 테니까. 한진이가 강도윤을 따라 일어서며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주방에서 이렇게 큰 행복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강도윤이 한진이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어머니. 한진이가 강도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두 사람이 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시장 골목에는 평화로운 밤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진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도윤도 자신의 방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시장의 활기찬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진이와 강도윤이 함께 준비한 따뜻한 국밥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진실의 국밥집에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과 진심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차가운 회장실에서 외롭게 지냈던 한진이는 이제 따뜻한 주방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강도윤도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이와 강도윤의 이야기는 이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죽은 척하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두 사람에게 진짜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진이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강도윤과 함께 말이죠. 돈과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작은 국밥집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죽은 척 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듯이 우리도 삶의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빛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